안녕하십니까, 이주입니다. 오늘 팔자명리학 18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운성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화명, 그러니까 이제 병화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2운성 한번 살펴봤는데 인에서 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지를 우리가 12지지를 이렇게 나열하면, 자, 생, 다음에 욕, 다음에 대, 록, 왕. 자, 이렇게 생욕, 대록 이렇게 네 글자씩 끊어서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하겠네요. 왕, 세, 왕세, 병, 사. 왕세병사 이렇게 끊고요. 그 다음에 죽어서, 그 다음에 묘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절하고, 요거는 포하고 같은 글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태하고, 그 다음에 양, 이렇게. 자, 각각 그 12운성, 그러니까 이제 포태에 각각 성분의 이제 그 추상되는 이제 성질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생의 단계는 이제 막 태아가 이제 세상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태아가 그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 첫째 태아가 이제 울죠, 그죠? 이렇게 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태아가 이제 출산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태아를 누구든지 그 태아를 안아주고 돌봐줍니다. 또 아기는 뭐 태어나서 엄마라는 든든한 그런 후원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팔자에서 인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그것을 장생을 얻었다고 해서 이 장생을 얻으면 후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원의 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고 후원받게 됩니다.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벌써 선생님에게 굉장히 그 사랑받고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또 칭찬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분들은 그 보통 십중팔구 이런 장생의 성분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그 상사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이런 후원받는, 원조받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또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울 때는, 또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우리 왜 이제 예전에는 뭐 남아가 태어나면 고추 같은 걸 이렇게 매달아 놓기도 하고, 또 아기가 태어났다고 여러 군데 이제 전화해서 소식을 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출산하면은 이렇게 그게는 선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에 그 장생의 글자, 생의 글자가 있으면은 좀 그 선전에 능합니다. PR에 능한 거죠. 그리고 그 기획 같은 것도 잘하고, 그 프로파간다 이런 데 아주 이렇게 그런 방면에서 그 두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괴 단계입니다. 요괴 단계라는 건 이제 씻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실 생애 단계에서는 그 모체에서 태어날 때 그 태분 같은 게 묻어 있습니다, 몸에. 이걸 이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 생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고 인기를 끌고 이렇게 그 칭찬을 받고 하지만, 사실은 남에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좀 그 결점이나 오욕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태분 같은 게 이제 묻어 있었을 때 그런 건데, 우선 장생의 속성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이제 목욕 씻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씻기고 나면은 어떻게 그 태분 같은 것이 제거되고 아기가 이제 아주 깨끗하고 뽀얀 아주 귀여운 모습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어릴 때는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아이들이 뭐 이렇게 성장, 그러니까 옷을 갖춰 입지 않고 그 발가벗고도 이렇게 잘 다니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잘 모르죠, 그죠? 이렇게 뭐 매일 이렇게 그런 그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이 요괴 단계에서는 두 가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 우리가 그 씻는다라는 행위는 매일매일 그 씻어내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반복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게 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이 욕이라는 것은 이 포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신살입니다. 그러니까 팔자를 어지간히 공부한 친구들이 이런 신살론을 잘 이렇게 부정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또 심하면은 뭐 신살은
아예 채용하지 않고 또 아주 극한 표현으로 신사는 사기다. 뭐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학생들, 그 선생들도 제가 봤는데 그 팔자명리를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죠. 신사를 부정하려면 아예 포테론, 12운성론 자체를 부정해야 됩니다. 이런 도화라는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도화는 그 우리가 이제 이 팔자에 이런 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그 욕, 그러니까 이제 병일간이 우리가 이제 그 묘라는 글자를 지지해서 본 경우죠. 또는 뭐 경에 태어났으면 오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욕지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살로는 연살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도화나 함지 이렇게도 이제 표현합니다. 도화라는 것은 뭐 우리 일반 이제 세간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런 뭐 그 아주 뭐 이렇게 미색을 갖추었거나 또는 뭐 색난, 그러니까 색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좀 더 강의적인 의미로 좀 끼가 있는 사람들이 도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팔자를 열어보니까 도화의 글자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끼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니까 신살이라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신살은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는 경우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성분이 현상으로 드러나려면 그것이 합작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합작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묘라는 글자는 우리가 해와 미화라는 글자가 합되는데, 이런 미의 글자나 팔자에서 해의 글자 또는 대운 운지에서 이렇게 합작될 때 이 도화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작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화의 성분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가, 또 어릴 때는 굉장히 숙기가 많고 이러다가 갑자기 그 재능과 끼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이것은 그 대운에서 그 도화의 글자를 합작했기 때문에 그때 그 도화의 성분이 이렇게 순식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여기고요. 이러한 것들이 합작되면서 어떠한 운기 곡선을 그리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병은 그 해라는 글자를 보면은 절제 놓입니다. 그러니까 단절되는 거죠. 이 단절되는데, 이 단절되는 것은 이 겁살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이 겁살이 되면은 몹시 그 겁탈을 당한다. 이런 아주 아주 그 불행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주 그 환난을 의미하는, 재난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일단 담고 있는데, 이 절지하고 이렇게 합작이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합작이 되면은 말이죠. 이럴 때 그 욕이라는 걸 욕패라는 말을 씁니다. 욕패. 그러니까 뭐 좀 비근한 예로 아주 그 아름다운 용모와 재주와 재능을 가진 어떤 여성이 그 너무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아주 사랑스러운 여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안당을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은 이것이 그 겁살과 도화가 이렇게 합작됐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재능이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재능이 원수가 돼버린 거죠. 합작되면. 그러니까 팔자에 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병화일간이 뭐 묘시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해라는 글자를 같이 보고 있다. 이러면 무척 곤란한 그런 입장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묘가 미라는 글자하고 합을 했을 때는, 미라는 글자와 만약에 합을 해가지고 이 욕의 현상이 나타나면 이건 새입니다. 새. 쇠라는 것은 아주 왕한 단계에서 약간 운기가 떨어진 그 노예한 단계고, 아주 그런 사실은 풍요롭고 안정된 그런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신살로는 이걸 반한이라고 합니다. 반한. 그래서 반한이라는 것은 그 간단하게 얘기해서 좋은 그 말 안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대 사회에서는 좋은 차를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고 호사를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그 욕이라는 것이, 도화라는 것이 만약에 그 반한, 그러니까 세지하고 합작을 했을 때는 일시에 그 재능으로 인해서 스타덤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재능을 인정받아서 일시에 스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 인기를 누리고 부와 명성을 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재능이 원수가 되어서 오히려 그 인생이 꼬이고 패망하는 그런 결과를 보는 경우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이 욕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도화가 몹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세간의 아주 유명 스타들 뭐 또
그 셀럽들 있죠. 셀레브리티들, 명사들 보면은 인기를 끄는 아주 뭐 슈퍼스타들 보면은 이런 도화의 글자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화의 글자가 보통 이런 반환하고 이렇게 합작된 명에서 발견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반복물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 아이돌 스타들 보면은 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다 제각기 다르지만은 어떤 경우라도 그 친구가 어떤 스타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 험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기획사에서 처음에 그 뭐 청소를 도맡아 하고 매일매일 연기 연습하고 또 노래 연습하고 춤 연습하고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그 스타덤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게는 반복의 물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환과 합작하지 못하고 절제하고 합작해버리면은 대중에게서 그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재능이 원수도 되는 격이기도 하니까, 요렇게 욕이라는 글자가 절이라는 글자와 절에 해당하는 글자와 합작될 때는 욕패라는 말을 쓰고, 이 반환과 합작될 때는 욕패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이때 굳이 구분하면 함지라는 게 가장 아름다운 연못이죠. 사실 그 황혼이 질무렵과 노을이 그 연못을 비추는 그 하수상령의 그런 상이 그 함지인데 그 함지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하나하고만 합작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합작되어 있다가도 운에서 이렇게 절지와 합작되면 묻 대중들의 인기를 누리다가도 한판의 대중 속에서 사라지고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속성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절자가 팔자에 있는 경우는 그 단절의 현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동창회나 동문회 주소록에 보면은 그 사람의 생사 여부나 연락처나 주소 이런 게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설령 기재되어 있더라고 해도 연락이 단절되어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단절되는 그런 그 현상들을 겪으니까 운이 바닥 중에 바닥으로 치는 유형에서 바닥 중에 바닥을 치는 그런 유형에서 그 사람 팔자의 그 포태로 절지, 그러니까 절의 글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아주 그 사방이 고립된 또 이렇게 일반 그 대중들 과거에 어떤 알던 사람들과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다시 호운을 맞아서 아주 그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할 때, 그러니까 그 건재함을 가시할 때 이 사람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절이라는 글자는 아까 욕이라는 글자하고 합작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수히 반복되는 현상을 가지고 뭔가 노력하고 그 기회를 계속 연마하고 닦아서 일시에 반환, 다시 높은 세지의 운기로 이렇게 건재함을 가시하면서 화려하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유형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화류지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상이 나타나냐면 물론 용모도 아름다워야 되지만은 여기에는 반복 현상이 나타나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그 업소에 출근할 때 매일 그 미장원에 들려서 뭐 머리를 하고 또 매일 그 사우나에 가서 몸을 씻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그 성실성이 보증되어야 그 길을 열심히 이렇게 다니면서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욕패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처해서 그 사람이 매일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을 겪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좋은 스폰서를 만났다고 하죠. 스폰서를 만나게 되면은 일시에 이 사람이 아주 기부인으로 탈바꿈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세지, 반환과 합작되었을 때입니다. 반환과 합작되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창 중에 뭐 사업을 예전에 잘 하다가 망해서 아주 호사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소식마저 끊겼다. 그래서 그 친구의 생사 여부도 모른다고 그 뭐 동창회나 이런 데서 이제 동창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동창들 앞에 그렇게 소식을 끊었던 사람이 나타날 때는 그냥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차를 끌고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력세의 합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절지와 욕지가 이렇게 합의되는 거죠.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크앤밸리가 이렇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이런데 이런 게 가장 파행적인 그런 운기 패턴을 보이는 단계죠. 간단합니다. 팔자에서 내 팔자의 이론을 중심으로 지지에 어떤 글자들이 합작을 이루고 있느냐. 도화의 글자가 있거나 또 반환의 글자가 있거나 또 겁살, 절제의 글자가 있으면은 그것이 어떤 것과 합작을 짓는지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도화의 글자가 있을 때는 가급적 이렇게 반환의 글자와 합작할 때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도화의 글자가 이렇게 절지와 합작하게 되면 욕폐 현상이 나타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비록 전력합작, 그러니까 도화의 글자가 이런 그 겁살과 합작을 할지라도 운에서 반환의 글자와 합작할 때를 잘 기다려가지고 희망을 갖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건재함을 가시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남들이 다 죽었다고 할 때 또 어려울 때 그때 잘 버텨내가지고 건재함을 가시하면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세 합작에 팔자 있는 사람은 그렇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요괴 단계를 지나면은 관대 단계로 옵니다. 이 관대 단계에 오면은 이제 내가 성장한 거죠. 성장해서 비로소 의관을 갖춥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한 일생에 비유하면은 결혼한 거죠. 결혼.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옷을 제대로 갖춰 입죠. 우리 그 의상학과에 보면은 이런 그 격언이 있는데 잘 갖춰 입은 정장은 그 종교의 힘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잘 갖춰 입으면 사실 그 훨씬 그 자신감이 증폭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옷을 입는다는 물상입니다. 그 의복의 물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지참금을 모아줍니다. 지참금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생겨요. 돈이 재물이 생기는데 그 지참금이라는 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요긴하게 쓰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생산하고 성업에서 재물을 모을 만한 그런 기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자에 이렇게 월살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관대, 이걸 월살이라고 합니다. 월살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잘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분명히 있는데 돈이 있냐고 물으면은 돈 없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관대는 글자 자체가 곧 종교물상입니다. 우리가 그 종교물상을 보면은 여러분 뭐 종교의 이제 수도자라든지 또 종교계 가면은 다 특유의 그 의복이 있습니다. 의관을 갖추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스님들도 가사장삼을 거치고 또 보살들도 뭐 법복을 입고요. 여러분 그 콘클라베 같은 거 이제 추기경들이 이제 교황을 선출할 때 보시면 추기경들 복장 보시면은 보통 사람들이 입는 복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알록달록하게. 그다음에 또 거기 가면은 그 로마 교황청에 가면은 또 여러분 그 교황청 수비대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있어요. 그 군인들이 입는 복장 보시면은 마치 그 색동저고리 같아요. 근데 이런 그 관대물상, 그러니까 팔자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관대물상을 갖추면은 이런 종교성을 띠게 됩니다. 또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또 판검사라든지 이런 법조인이라든지 전부 다 그 각각의 그 제복이 있습니다. 또 법복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물상들을 갖추게 되는데 그러한 그 업상, 그러니까 그러한 직업과 내가 운명적으로 내가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를 보려면은 최소한 팔자에 이러한 그런 그 관대라는 그런 그 운성을 지지해서 보아야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하고도 관련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런
어떤 권력기관이라든지 또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사지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병원에서는 의사가 제왕입니다. 내 생명을 맡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성장 단계에서 볼 때 몸은 이미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만은 아직 정신적으로는 성숙한 단계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건방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제복을 입은 사람과 맞닥뜨리게 되거나 이럴 때는 좀 당혹스러울 때가 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의를 무례하게 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냥 팔자 그대로의 물상을 담은 겁니다. 그렇다면 뭐 종교인이라든지 뭐 제복을 입은 검찰이나 경찰이라든지 군인들이 그러면 무례하기만 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러한 글자가 있기도 하고 이 글자 하나로만 팔자가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록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정신적으로 훨씬 성숙한 단계에 놓이는 그런 글자들을 품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그 정신적인 수준이나 단계가 결코 예사롭지 않고 낮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런 로강의 단계가 없이 이 관대의 단계만 가지고 그런 물상을 갖추고 있다면은 정신계에서 그 수준은 별로 높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팔자를 봐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계량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의복물상이라는 것이 뭐하고 합을 하냐면은 보시죠. 자, 여기 이 대라는 글자는 말이죠. 신자진 아닙니까?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하고 합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병지에 놓입니다. 이 병지. 병이 있고 병이 들어서 옷을 입다. 이것은 환자의 물상입니다. 환자, 그죠?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병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병실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요 태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진 이렇게 합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태라는 것은 우리가 모친의 그 태 속, 그러니까 태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모친의 뱃속에서 지금 이제 막 잉태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하고 어둡고 좀 불안한 단계죠. 내가 이게 탈퇴될지, 내가 세상으로 나오게 될지, 탈퇴가 될지, 아니면은 낙태가 될지 잘 모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갇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갇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복을 입고 내가 병실에 갇혀서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물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이 병은 우리가 그 신살로는 말이죠. 역마의 글자입니다. 이 역마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은 병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아프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움직이면 안 아프고 가만히 있으면 아프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팔자에 이런 병의 글자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병일날 태어났다 그러면은 신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임관해가지고 저기 뭐 전방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소대장으로 간다 이러면은 내가 역마 물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방 뭐 GOP라든지 GP 초소에 갇혀서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군복을 입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러면은 그 사람의 팔자에는 이런 병, 대 이런 물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태대의 물상이 있습니다. 자, 이 대의 물상은 종교와 몹시 유관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나 사찰의 스님이나 같은 동류의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하다못해 그 무속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속인들은 항상 무속의 의상을 갖추어 입어야 되고 그리고 전국의 산들을 찾아다니면서 역마물상이죠. 그리고 어디에 가서 오랜 기간 갇혀서 또는 뭐 토구를 파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그 병태대 물상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군인이나 경찰 같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만나면 몹시 친절하게 이렇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류라는 거죠. 또 종교인이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뭐 유치장을 방문해 가지고 교화 목적으로 또는 뭐 구치소나 감옥 이런 데 교화 목적으로 가가지고 재수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대와 내가 같은 형제입니다. 이렇게 악수할 때 사실은 같은 형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수도 그 제수복을 입고 그 철창에 갇혀서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태대물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종교인은 기본적으로 심성 구조가 조금 불안한 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종교가 추구하는 게 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안심의 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불가에서 안심인 명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지만 정작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그 종교인의 물상은 병태된 물상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그 불안한 그런 기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태지가 있고 또 이런 태지가 있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뭐 길거리 같은 데 가다가 보면 불안당이나 이렇게 뭐 깡패죠. 깡패 같은 친구들 만날 수 있는데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겁먹지 말고 사실은 나보다 그 친구가 사실은 보통 일반 사람보다 그런 폭력이나 무력을 쓰는 친구들이 더 불안한 심성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그 심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태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자 독보하지 못하고 반드시 그 의지처, 그러니까 의탁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의탁할 사람을 찾아야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업가라든지 자기네들을 후원해줄 스폰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보스로 모시거나 뭐 사장이나 회장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이제 활보하게 되는데 무리를 지어서 항상 불안하죠. 뭐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은 과거에 전과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더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스폰서가 예를 들어서 돈을 좀 쥐어주면은 그 마피아들이나 깡패들은 말이죠. 옷을 잘 입습니다. 옷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도 병태된 물상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뭐 저축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옷이나 한 벌 입으라고 이러면은 그 옷 사입기를 아주 즐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태된 물상은 여러 방면에 걸쳐서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전력세 합작, 아까 도화 물상이 합작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병태대 합작, 요렇게 두 가지 사항의 운기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단은 그 대강 이렇게 이해를 구하셨을 거로 일단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게 단계로 갑니다. 이 로게 단계로 가면은 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처자를 건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록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겁니다. 뭐 공무원은 봉급을 받는 거죠. 그 봉급을 받아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겁니다. 봉급이라는 것은 가족들을 부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운송 중에 양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부양할 때의 양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욕이라는 글자는 사는 사유축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 유, 축 이렇게 합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록이라는 글자는 록사양, 자, 월급을 받아가지고요. 월급을 받아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부양하는 겁니다. 근데 요 사지에 일단 놓여 있는 거, 요 부분은 이제 사회 단계 가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팔자에 이 록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기본적인 품격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입이 일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관대 단계를 넘어서 좀 더 그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그 운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록이라는 것은 몹시 중요하죠. 그래서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자명, 자, 여기서는 지금 일간 위주가 아니라 이제 고법 체계가 있으니까 이제 쥐띠가 되겠죠. 쥐띠가 해시를 보면은 뭐 쌍어 유묵, 그러니까 그 쌍어가 이제 묵지에서 노는데 이걸 기명으로 벗다 그랬는데 해, 록을 봤다는 겁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렇게 좋고 또 신이라는 글자가 또 해를 봐도 예를 들어서 천지교태가 되지 않습니까? 수명.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또 진이 예를 들어서 신자진 다 수명이잖아요. 그죠? 용띠가 해시에 나도 그 용이 말이죠. 용이 대해로 든 겁니다. 대해인데 이 해수는 또 천문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용이 천문에 들었으니까 얼마나 비범한 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록의 글자는 굉장히 그 길선하고 좋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록의 단계로 가고요. 그래서 이 록을 가지고 사실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경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고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려고 또 이런 사람들을 또 돌보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회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록사양 합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양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경하고 교육하고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록사양이고 또 환자를 요양해서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팔자술 실전에서는 그 사람의 팔자에 이렇게 사지가 있는데 운이 축운으로 들어와서 사양합작을 짓게 되면 이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팔자에 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유운이 와서 양사합작을 하게 되면 요양 중에 병을 치료받던 중에 이 시점에서 죽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이런 그 포태 합작물상을 가지고 일단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단계에 오릅니다. 이 왕의 단계에 오르면은 그 가장 운계 높은 단계입니다. 이 사람은 그 몹시 능수능란합니다. 사람들을 잘 다룰 수 있죠.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 거지부터 제왕까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윤리라든지 또 일정한 도덕이라든지 이런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스펙트럼이 넓고 수용성 면에서는 아주 최고죠. 그래서 이런 제왕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 능수능란합니다. 그런데 요 제왕이라는 글자를 아직 뭐 형충의 합충론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충하는 글자가 바로 이 태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 제왕을 충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명예에 이제 흠집이 오고 이제 위신이 추락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데 요거는 뭐 형충의합을 포태물상으로 공부할 때 다시 학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왕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라는 것은 인오라는 글자는 인과 합작합니다. 인과 그죠? 그래서 인오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생왕묘 합작을 긋습니다. 자, 이 생왕묘 합작은요. 어떤 사람의 팔자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어떤 분야든지 그 에이브러함 링컨이 얘기했죠.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 최고가 되라. 그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런 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최고는 독보 혼자서 최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재능을 알아서. 그래서 이 장생이 후원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후원에 힘입어서 독보, 그러니까 아주 그 독보적인 그런 어떤 영역을 개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묘라는 글자와 합작되면 아까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침잠하는 겁니다. 침잠. 그래서 이 묘라는 글자는 이 신살로 이게 화계입니다. 화계인데요. 그 화계라는 것은 그 뭐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이 중국에서는 뭐 화교들은 이제 그 운이 화계로 들었다 이런 말이 이제 나 좀 재수가 없었다, 운이 없었다 이런 말이죠. 또 뭐 중국의 대문호인 그 루신의 이런 소설에 보면은 운이 뭐 화계로 들었으니 뭐 정말 이제 내가 별로 좀 좋지 않겠구나 뭐 이런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계라는 것은 내가 화려한 것을 덮고 이제 침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아주 독보적인 그런 어떤 영역을 구축하는 1인자가 되는 명인데 1인자가 되었다가도 이 묘와 합작하게 되면은 화계와 합작하면은 그냥 침잠하게 되죠. 침잠하고 있다가 다시 이 침잠하는 이 화계의 성분에는 우리 지장간의 오행들을 막 끄집어내 보면은 이렇게 그 우리 십성으로 상관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그 얘기라든지 학문이라든지 기회 방면에서 아주 그 독보적인 그런 그 아주 그 우수한 성분을 수기를 드러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갈고 닦고 이렇게 그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또다시 생운을 만나거나 이럴 때 후원자를 만나가지고 일시에 이렇게
그 지존의 자리에 등극하는 그런 현상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생학묘 합작입니다. 전력세 합작, 병태대 합작, 록사양 합작, 생학묘 합작, 이게 그 기본 운기 패턴의 일단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네 가지의 운기 패턴만 그 한 사람의 팔자를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팔자가 그 지지가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글자들이 섞여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저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그 운기의 추세인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봉우리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누구나 다 계곡 저 바닥까지 빠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내려가다가 적당한 능선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봉우리에서 머무는 기간이 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봉우리는 언감생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합이라는 합작에 의해서 각 운기가 갖고 있는 추상이 드러나는데 현상으로 여기에 이 외에도 복잡한 그런 포태물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형충파의 물상 같은 게 나타나는 거죠. 형을 지을 때나 충을 지을 때. 그래서 일시에 운기가 꺾여서 도저히 회복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순간에 운이 촉발되어서 반짝 성운을 가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팔자명리는 뭐 예로부터 신봉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사실 팔자명리를 한번 실감하려면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명 서신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년월일시를 주고 그냥 서신으로 자기의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어느 정도로 실감나게 맞추는지 한번 겪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제한된 어떤 경험이라든지 제한된 견해를 가지고 이런 그 동양우술의 기본이 되는 말이죠. 팔자명리를 여기 규정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지의 노입니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다라는 것은 꼭 뭐 이렇게 그 목숨이 다했다 이런 뜻으로 보지 마시고요. 죽었다라는 것은 일단은 그 육체의 그 에너지가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면 생각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팔자에 이런 사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 학문이라든지 또 기회 방면에서는 오히려 더 특출납니다. 그래서 록사양이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기획하고 생각하고 또 어떤 것을 또 몹시 이렇게 궁구해서 사색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면은 이 사람이 록봉을 받고요. 그리고 이 록봉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부양하게 되는 거죠. 또 직장인들은 말이죠. 보통 직장인들, 보통 아주 건실한 직장인들이 이런 그 팔자의 그 운성으로 록사양 합작이 많습니다. 이런 록사양 합작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운기가 제일 저조할 때가 직장을 잃었을 때입니다. 직장을 잃으면 내가 이거 죽었다는 생각합니다. 몹시 호둥되죠. 사실은 운기가 훨씬 그 파행적으로 흐르는 전력세 합작 같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 육친과 다 결별하고 단절된 상태에 가도 놀고 먹을 정도의 그 심성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록봉을 받는 사람이 록이 끊어지면은 몹시 그 곤혹스러워해요. 사실 운기가 아주 바닥까지 간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허둥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몹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지에서 다시 록과 합작하면 새로운 그 직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지는 비록 죽었다라는 뜻이지만 요거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는 운의 단계가 묘의 단계고 절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래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보통 록사양 합작의 운기 패턴은요, 그 록을 받을 때, 그러니까 내가 록봉을 잘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산에 비유하면은 한 요 정도쯤의 운기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한 8분 응선쯤 있다가 죽으면 떨어지는데 이게 무슨 뭐 계곡 완전히 바닥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어도 예를 들어서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씩 부양됩니다. 그래서 부양할 수 있다가 조금씩 이어가다가 운을 좀 저조하게 이어가다가 다시 이렇게 8분 응선까지는 간다는 거죠. 하지만 피크 정상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록사양 합작이. 그러면 직장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최고위직까지 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록사양 합작도 있지만 그 사람의 팔자에는 왕의 성분도 있고요. 왕의 성분이 없더라도 최소한 장생이라는 성분이 있어야 이 왕이라는 글자와 합작할 때 그 최고위직에 일단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묘의 단계에 있습니다. 묘라는 것은 아까 화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려함을 듣고 침잠하는 거죠. 묘라는 것은 생왕묘니까 이런 화계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사실은 그 좀 칩거하거나 침잠하는 그런 기간들을 보통 갖는 사람들이 그 화계 글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에는 그 상관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문장이나 이런 거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가가 집에서 이렇게 그 외부와 단절된 채 나름대로 열심히 칩거하면서 좋은 작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말이죠. 다시 그것을 그 출간했을 때 또 어떤 사람이 뭐 음악 작업을 해가지고 좋은 곡을 만들어서 뭐 작곡가가 대중에게 냈을 때 뭐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또 뭐 가요 프로 순위 프로에서 1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인기를 끌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그 사람을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그런 반드시 후원성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병일간이 말이죠. 병일간이 어떤 사람이 병수리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5년을 만났어요. 뭐 세월에서 5년을 만나면 요것은 쇠가 되고 묘가 되죠. 묘가 되고 요것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묘왕 합작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침잠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가 비로소 운을 만나가지고 대중에게 자기 자신을 아주 가시하면서 내가 이 분야의 1인자다라는 것을 가시하죠. 그런데 사실은 오와 술이 만나면 자동적으로 인이라는 이 글자를 이걸 이제 인합이라고 해요. 이제 허자론에서 팔자에 보이지는 않지만 끌고 옵니다. 인합자를. 그럼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생의 글자가 와서 그 사람을 후원해주는 사람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후원해주는 그런 힘이 없이 이렇게 대중 속에서 1인자로 이렇게 군림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팔자에 말이죠. 이렇게 생의 글자가 있는 사람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후원받고 그 사람을 케어해주는 상사나 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생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직장이나 단체를 이렇게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은 많이 케어주는데 그 사람의 팔자에 이미 왕이라는 글자와 합의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직장에서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독립적인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뛰쳐나오게 돼 있습니다. 숙명적으로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절의 단계입니다. 이 묘의 단계만 해도 사실 그 사람이 침잠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 곡을 쓰거나 글을 쓰면 그 사람들이 세인에게서 완전히 잊혀진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작가가 어디 있지? 또 그 음악가가 어디 있지? 그 작곡가가 어디 있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 팬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의 그 운기를 타고난 사람들은 말이죠. 완전히 없어집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 재밌는 게 이 절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될 정도로 운기가 더 바닥을 치는 겁니다. 절지에 놓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 절지에는 사실은 절초봉생이라고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또 절지는 그 어떤 일간인가에 따라 가지고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좀 디테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실전 사례를 가지고 또 일주라든지 이렇게 그 간지를 종합해서 다시 학습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그 포태 합작 4가지 패턴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포태 설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세 합작, 병태대 합작, 록사양 합작, 생학묘 합작 이 4가지 합작 코드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